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회계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옥과 석은 다른 거잖아요. 비싸다니까 공장 폐수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10억 엔을 저희가 받아서 할머니들을 위해 쓰도록 할머니들께서 설명이 됐을 텐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대협의 당시의 입장, 활동과 의혹을 엮어가지고 그 활동의 정당성을 어떤 식으로든지 훼손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 논란을 틈타 위안부 인권운동이 오랜 역사를 왜곡하려는 극우 세력의 공세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김종배 시사평론가와 함께 윤미향 논란의 핵심과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기부금 부실 운용 의혹, 안성 쉼터 논란, 의혹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핵심을 좀 짚어주시죠. 세 갈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투명성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덕성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역사성의 문제가 있는데, 회계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사청에서도 이미 밝힌 바가 있고, 정의기억연대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사실로 간주하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회계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오류에 기초하는 것이냐, 고의성이네, 회계 부정으로 연결이 되느냐의 문제가 두 번째 문제인 도덕성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정치권이나 언론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문제인 것 같고, 만에 하나 여기서 어떤 도덕성의 문제가 제기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의기억연대나 정대협 활동의 역사성을 훼손하는 사안이냐 아니냐,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사건 어떤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은 자유죠. 자유에는 일정하게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합리성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의혹 가운데 보면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거쳐야 도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도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것도 있어요. 안성 쉼터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안이 중하다고 다들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나온 것만 놓고 보면 왜 서울에서가 아니라 안성에서 쉼터를 구입을 했느냐, 그것도 당시 시세보다 비싸게, 이 두 가지잖아요. 왜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안성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부정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예요. 그럼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냐. 두 번째,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라고, 일단 그게 사실이라고 치죠. 중개 과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당시 시세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과잉 지출을 한 것이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지출을 한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라고 한다면은 그분들이 잘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접근이 가능한 곳에 마련하는 게 상식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게 지금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어떤 기거할 수 있는 공간, 매주 수요 집회 나오는데 접근성, 경기도 안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 판단이라고 하는 점은 맞아요. 100% 맞는데 도덕성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사안이냐, 그것이. 그건 행정 판단의 문제인데, 행정 판단의 미숙이라고 한다면 그건 100% 성립이 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도덕적 일탈의 범주에 들어가는 문제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결의 문제다. 배지를 판매하는 곳에서 모금을 해서 전달을 했어요. 회계에 전달된 총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만 기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의심의 합리성이 있죠. 어떻게 해서 그럼 이게 회계에서 누락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런 거죠. 뭐를 샀어요. 당신은 돈이 없어. 근데 샀어. 그럼 당신은 횡령한 거 아니야? 횡령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제기되기 위한 의혹의 근거가 최소한 이렇게까지는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아예 없는 상태에서 당신은 돈이 없는데 했어. 그러면 당신은 횡령했을 거야. 이건 의혹이 아니라 뭐예요? 선입견의 기초한 뭐라고 하게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만에 하나라도 도덕적 일탈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를 상쇄하는 변호거리가 될 수는 없다. 진실을 규명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국민 앞에서 입장과 사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처벌까지도 그건 감수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그 윤미향 당선인 논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서 비롯했죠. 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받는다는 사실을 윤미향 당선인이 알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십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이 문제를 제기한 취지와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를 깔아야 돼요. 기준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당시 기자회견 내용을 전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억 엔이라고 하는 것을 윤미향 당시 대표만 알고 있었다. 만약에 내가 알았다라면 그 돈을 돌려보냈을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을 일단 깔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윤미향 이사장이 10억 엔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할머니들한테 알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성실성의 어떤 문제는 제기될 수 있어요.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할머니들께 소상히 알리고 할머니들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당연히 거쳤어야 하는데, 그걸 생략을 했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실 의무,
해당이 되는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문제와는 별도로 두 번째, 윤미향 당시 이사장이 이 문제를 할머니들한테 감춤으로써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지 대처를 왜곡시키려고 했느냐? 그건 전혀 없어요. 이용수 할머님이 기자회견에서 제기했던 근본 취지와 그 단계에서 정대협이 했던 활동을 보면 다를 바가 없어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정대협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고 반대를 했고, 이용수 할머님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기했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판단도 똑같은 것이고 차이가 없는 거죠. 윤미향 이사장이 10억에나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한겨레나 이런 데서 보도한 걸 놓고 보면 10억엔 출연이라고 하는 사실은 윤미향 그 이사장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설령 그렇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이 지금 왜곡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왜곡이 되는 부분이 없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 초기 단계에서 보면 어떤 게 묻어나오냐 바로 이 문제. 이용수 할머님이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미래한국당에 몸담고 있는 조태영 당선인이 바로 그 문제를 받아서 치고 있어요. 자기도 들은 바가 있다. 그 문제를 제기하는 조태영 당선인의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목적이 있어야 될 거죠. 한 언론이 어떤 보도를 하냐면 10억엔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 할머니가 문희상 국회의장인 때 보내려고 썼던 편지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윤미향 이사장이 자신한테 전화를 해서 받지 말라고 했다. 그 돈을 뭐 하면 저희가 모금을 해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받지 마세요라고 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내놔요. 이게 왜 중요한 것이죠? 윤미향 당선인이 당시에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은 위안부 합의를 대처하는 정대협의 활동 기조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대협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10억이나 받으면 안 된다. 생활상에 그런 문제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다면 국민 성금으로 모아서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기사가 뒤지면 많이 나와요. 그 차원에서 윤미향 이사장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의혹의 어떤 뭉태기에 같이 끼워 넣어서 윤미향 이사장을 공격하는 거리가 돼야 되는 거냐. 친일의 어떤 부당한 공세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친일인이 뭐니라고 하는 것의 어떤 레토릭의 어떤 적정성은 둘째치고 초기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마구 섞어서 넣어서 부풀리는 것의 어떤 의도성 부분들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리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이번 사안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 혹은 보도 프레임 문제도 좀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 등은 이번 사안을 윤미향 당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초기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반미 반일을 외쳤던 윤미향 당선인 어떻게 딸을 미국 UCLA에 유학을 보낼 수 있느냐. 그 보도는 총선 이전에 나왔어요. 총선 이전에 나왔고 이 문제가 제기되니까 또다시 보도를 했어요. 왜 이게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총선 이전으로 가보죠. 이미 이때 윤미향 이사장은 타겟이었다. 이 의혹이 나오기 전에 왜 타겟이었을까를 한번 되짚어보죠. 이 의혹이 나오기 전이에요. 이 의혹과는 무관해요. 윤미향 당선이 타겟이 되어야만 됐던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복기를 해야 돼요. 당시 더불어시민당의 여러 비례 후보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20명 전체가 타겟이 돼야 되는 거죠. 윤미향 이사장만 타겟이 됐다라고 한다면 윤미향 당선인의 이전 행적과 활동과 연관성 속에서 보는 게 상식적일 거예요. 그럼 그게 뭐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이었죠. 그렇죠. 의도성을 의심을 하는 시각이 여기서부터 비롯이 됐다라는 거고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사전에 알았느냐 못했느냐 1억 원 받으세요 받지 마세요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어떤 거고 연결을 지으려고 했냐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대협의 당시의 입장 활동과 의혹을 엮어가지고 그 활동의 정당성을 어떤 식으로든지 훼손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순수한 도덕성의 문제의 차원에서 접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일정한 정치적 의도를 깔고 접근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총선 이전에 나왔던 윤미향 후보에 대한 뭐 자녀 유학 문제 그건 내로남불 프레임 같은 거였잖아요. 아니요. 미국에 유학 보낸 게 죄냐고요, 제 얘기는. 그거를 특정을 해서 이 후보로서의 어떤 자질과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할 거리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보도 의도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작년 7월에 불거졌던 일본의 어떤 그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나왔을 때 당시에 보수 진영에서 나왔던 목소리를 우리가 복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직접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어떤 배상 판결. 사실은 더 근저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박근혜 정부의 어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파기. 결국은 여기서부터 비롯됐던 거 아니냐. 이것은 무리한 어떤 결국은 정부의 결정이었다. 이거하고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냐. 한일 위안부 파기라고 하는 어떤 그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정대협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때 또 언론의 보도 행태는 어땠는지 특히 조선일보를 위시한 보수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가 굴욕적이라고 봤던 것이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은 발표도 이게 몰랐죠. 제대로 발표가 안 됐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했던 것이고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국내 여론이 많이 있었고요. 다만 그 작년에 한일 갈등이
빚어지면서 그 연원이 어디에 있는가, 옳았던 글렀던 잘된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걸 파기를 해버림으로써 결국은 빌미를 일본한테 준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이 논리가 이때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총선 전에 윤미향을 타겟 삼은 것도 여기서부터 비롯된 게 아니냐라고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들의 그 배면에 혹시 이런 정책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5월 9일치 조선일보 사설의 문제, 절충에 불가피한 국제현실을 외면한 채 시민단체들을 겨냥해서 했던 표현이었죠. 정치적 목적의 반일 선동의 편승에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절충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결국 한 발씩 양보해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이게 한일 위안부 합의를 뜻하는 것이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조금 전에 했던 근본 시각, 판단의 출발점, 이 여기서부터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이것은 방증이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윤미향 논란을 두고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세, 반대쪽에서는 회계 부정의 문제이지 친일 반일의 문제로 볼 사안은 아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친일이다, 부당하다라고 하는 가치가 들어간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는 둘째 치고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정황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고로 공세를 멈춰야 된다. 고로 의혹 제기를 이제 여기서 스톱해야 된다. 라고 연결이 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친일 세력의 공세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어떤 진상규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부정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의기억연대, 전신 정대 활동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또렷하게 모든 국민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 사안인데 이 문제 때문에 활동의 정당성과 역사성에 대해서 국민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인식으로 흘러간다면 상당히 큰 불행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의 시각으로 그 활동을 바라본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동력은 쇠잔하게 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도덕성 문제는 끝까지 파야 된다. 옥과 석은 다른 거잖아요. 빚 쏟아지니까 공장 폐수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의혹이 제기된다고 거기에 다른 걸 섞어서 이미지를 갉아먹고 활동의 정당성을 갉아먹기 위한 지극히 어떤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의혹의 정합성도 별로 없는 그런 의혹을 섞어버리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전 그걸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윤미향 당선인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대로 보되 친일 세력이 이 문제를 어떻게 악용하려고 하고 있는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 할머님 1억 원 받지 마세요. 뭐하면 저희가 그 모금을 해서 드릴게요가 왜 그게 의혹이 돼야 되고 왜 그게 문제가 돼야 되는 거냐.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가라고 해서 맞으니까 그 입증하는 근거처럼 섞어버렸잖아요. 이런 접근법의 부당성을 지적을 하는 거죠. 이번 사안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이 그 자체가 좀 약화될 수 있다.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내놓고 있는데 그 IT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제적으로 구호 성금이 모았는데 그 성금의 일부를 구호단체 이런 데에서 쓴 것으로 밝혀졌어요. 국제적으로 지탄이 있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파헤쳤죠.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일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클리어라고는 영어를 많이 쓰는데 발단부터 결말까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소상히 밝히고 그러니까 확인된 사실에 기초해서 책임 물을 것은 묻고 그렇게 끝나야만이 그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사건이 매듭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후의 활동이나 이후의 어떤 국민적 참여의 방해 요소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정의연 문제 혹은 윤미향 당선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죠.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의혹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피해자 지원 운동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되겠죠. 나눔의 집 제기된 의혹 같은 경우는 근거가 더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내부 직원들의 고발이라고 하는 측면.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만 할머니들 사후에 나눔의 집 허물고 호텔식 요양원을 짓겠다. 이사회 녹취록 혹은 영상까지 나왔었죠. 그러니까요.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겠고 그 접근 경로가 어떻게 되든 방법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의혹은 남기면 안 된다는 거죠. 탈탈 털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어떤 가슴 속에 불신의 어떤 꺼리가 될 수 있는 의혹을 남겨버리게 되면은 활동 전체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털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과거 완료의 사건이 되도록 끊어버려야 된다. 끊어버리는 것은 덮는 게 아니라 파는 거죠. 끝까지 파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당위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끝까지 파야 되는 문제겠죠. 오늘 김종배 시사평론가 모시고 정의기억연대를 이끌어왔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문제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